지역이 개업을 하고 1,500억의 건축 계약을 따내면서 은호에게 프로포즈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은호는 카페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은호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커피를 건넸어요.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서 마감이라서.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 아줌마 식당 쉬는 날이라며. 응, 엄마가 오늘은 재료 사러 가신다고 했어. 저녁이 되자 정순이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죠. 은호야, 아직도 일해? 엄마,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요? 재료 사다가 잠깐 들렀어. 밥은 먹었니? 정순이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죠. 엄마, 여기까지 왜? 내가 또 굶을까봐. 어제도 라면만 먹었다며. 따뜻한 손길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어요. 지역이 나왔죠. 아, 안녕하세요. 어머, 누구세요?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은호가 대답했어요. 학교 선배예요. 지역 오빠. 아, 그래요? 잘생겼네. 정순이가 웃으며 인사했죠. 지역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 먹었어요? 김치찌개 많이 가져왔는데. 아,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같이 먹어요. 정순이가 지역 목도 챙겼어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죠. 은호가 오빠 오빠 하던 사람이 당신이구나. 네. 지역이 놀라서 은호를 봤어요. 은호가 얼굴을 붉혔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맨날 지역 오빠 이야기만 했잖아. 은호가 당황했습니다. 지역은 멍하니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랬어?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은호가 급하게 부인했죠. 정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배인가 보네. 은호가 이렇게 챙기는 거 보니. 식사가 끝나고 정순이가 일어났어요. 나 식당 가봐야 해. 저녁 장사 준비해야지. 엄마, 조심해서 가요. 지역 씨도 힘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정순이가 가고 난 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야. 네, 오빠.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아니에요. 오빠도 일해야 하잖아요. 은호가 웃으려 했지만 어색했어요. 지역이 한숨을 쉬었죠. 미안해. 다른 곳 알아볼게. 왜요? 여기 좋잖아요.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건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지역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밤이 되자 은호는 혼자 남아 일했습니다. 창고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역도 일하는 모양이었죠. 은호가 창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지역이 벽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설계 도면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은호는 뒤를 돌아봤죠. 창고 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사무실에서는 심부름 사무실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은호가 저 남자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에 성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역이라. 뭐 하는 사람이지? 최근에 결혼이 파토났다고 합니다. 신부가 식장에서. 불쌍하네. 하지만 은호한테 상처 주면 안 돼. 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딸을 지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 하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었어요. 계속 지켜봐. 필요하면 개입할 준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창고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야, 지혁아. 진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용기 있다. 그런 일 겪고도. 동창들의 말에 지역이 쓴웃음을 지었죠.
어차피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도망가다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지혁이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호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카페 동백 창고는 여전히 북적였어요. 창고에서 나오는 전화 소리가 부쩍 잦아졌고 은호의 테이블 주위엔 직원들이 늘어났죠. 아침 8시 지혁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도면들. 그중 하나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첫 대형 프로젝트였죠. 지혁아, 축하해. 박하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지역의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선배 덕분이에요. 추천 없었으면 기회도 없었을 텐데. A 실력이 있으니까 추천한 거지. 결혼식 파토 이후 슬럼프였는데 이제야 일어섰구나. 하나의 말에 지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죠.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같은 시각, 카페 안쪽. 은호는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어요. 테이블 위엔 도면이 펼쳐져 있었죠.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큰 건데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죠. 실수하면 안 돼요.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때 창고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지역과 하나가 뭔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습니다. 은호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쥔 채로. 잘 되나 보네. 속으로 중얼거렸죠. 왜인지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순이가 전화했어요. 은호야,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엄마. 식당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내 차가 있더라. 들어와서 먹고 가. 엄마, 바쁜데. 바쁘면 더 먹어야지. 어서 와. 은호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정순이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온 은호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를 열어봤죠.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호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창고 문이 열리고 지혁이 나왔습니다. 꽃이네. 누가 줬어? 몰라요. 그냥 놓여 있었어요. 지혁이 꽃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비싼 꽃인데 누군가 널 좋아하나 보다.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알아?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동백 창고. 들어온 사람은 배준태였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모습이 거만해 보였죠. 지혁이 아니야? 배준태가 지혁을 보고 비웃었어요. 창고에서 거지같이 일하고 있구나. 역시 넌 그 정도 수준이야. 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뭐 하러 왔어? 사업 제안하러 왔지.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줄은 몰랐네. 배준태가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 대표님이시죠? 대기업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은호가 차갑게 물었어요. 배준태가 명함을 내밀었죠. 프로젝트 하나 제안하려고요. 아주 큰 건인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일이 많아서. 거절하면 후회할걸. 배준태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거절하겠습니다. 은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배준태가 코웃음을 쳤죠. 지혁이 때문이야? 이 실패자 때문에? 오빠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싫어서예요. 은호의 말에 지혁이 놀라서 봤습니다. 배준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아. 둘 다 망하는 거 지켜봐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죠. 고마워. 지혁이 말했어요.
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싫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은호는 사무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죠. 지혁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마시면서 해. 필요 없어요. 은호야, 나 때문에 피하는 거야? 지혁의 직설적인 질문에 은호가 멈췄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1년 동안 계속 피했잖아. 오빠가 착각하는 거예요. 은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혁이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왜요? 미안해. 내가 여기 와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호가 손목을 빼며 말했죠.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오빠를 다시 보는 거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1년 전 오빠가 모른 척 했잖아요. 제 마음. 지혁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오빠 잘못 아니니까. 은호가 돌아섰어요. 그때 지혁이 말했죠. 나도 좋아했어. 너를. 은호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격이 없었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오빠. 결혼도 실패한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잊어. 지혁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집에 도착한 은호를 정순이가 맞았습니다. 울었구나. 무슨 일이야? 엄마. 은호가 정순이 품에 안겼어요. 정순이가 등을 토닥였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한편 성희의 사무실. 은호 씨가 울면서 퇴근했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성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지역이란 남자 뭐라고 했길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성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죠. 계속 지켜봐. 3년째 되는 해, 2027년 봄. 대형 프로젝트 입찰 설명회장. 서울 시내 한 호텔 대회의실이었죠. 은호는 자료를 확인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지혁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자료를 넘기는 모습이 낯설었죠. 3년 사이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 곧은 어깨. 더 이상 창고에 숨어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 먼저 알아봤어요.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오빠. 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2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가까이 앉았죠. 서로 의식하면서도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입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500억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두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였죠.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은호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불렀죠. 은호 대표님, 지혁 대표님. 잠시만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담당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이 최종 후보십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저희 둘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런데 제안이 있습니다. 두 회사가 협업하시면 어떨까요? 협업이요? 지혁이 물었어요. 은호를 슬쩍 봤죠. 맘대로 집은 설계를, 은호 디자인은 인테리어를. 완벽한 조합 아닐까요?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년 동안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이제 함께 일하라니. 좋아. 하자. 지혁이 먼저 대답했어요.
은호가 놀란 눈으로 봤죠. 오빠, 좋은 기회잖아. 은호야, 너도 동의하지? 모든 시선이 은호에게 쏠렸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작은 대답이 떨어졌어요. 카페로 돌아온 은호는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맘대로 집과 협업하게 됐어요. 대표님, 그거 창고 회사 아니에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죠.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회의할 거예요. 다음 날 첫 회의. 지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가 들어오자 일어났습니다. 일찍 왔네. 오빠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지혁이 도면을 펼쳤죠. 이게 내가 생각한 기본 설계야. 은호가 도면을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고 창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오빠,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야? 인테리어 공간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지혁이 도면을 다시 봤습니다. 은호 말이 맞았어요. 그렇네. 수정할게. 그리고 여기도요. 채광이 부족해서. 은호가 펜으로 표시하며 설명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손을 뺐죠. 미안. 지혁이 사과했어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프로답게 일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무 어색해. 예전처럼 편하게 하자. 은호가 지혁을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알았어요, 오빠. 며칠 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맘대로 집과 은호 디자인 담합 의혹. 아침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배준태의 소행이 분명했죠. 은호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침착하세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때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은호야, 봤어? 네, 오빠. 같이 해결하자. 기자회견 열어. 은호가 망설였습니다. 지혁이 다가왔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 넌 옆에만 있어줘. 오빠. 믿어. 내가 지킬게. 지혁의 말에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장. 플래시가 터졌어요. 두 회사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협력했습니다. 지혁이 대답했죠. 그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두 분이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호가 당황해서 지혁을 봤어요. 아니었습니다. 지혁의 대답에 기자들이 수군거렸죠. 은호 대표님이 저를 짝사랑했죠.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이 뒤섞였죠. 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은 동료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지혁이 은호를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일은 별개입니다. 저희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죠. 맞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최고의 결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오빠, 왜 그런 말을? 은호가 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거짓말 안 했잖아. 그래도, 은호야. 지혁이 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내 마음. 은호의 숨이 멈췄어요. 늦었지만, 나도 널 좋아해. 오빠. 아니, 사랑해. 3년 전부터.
지역의 고백에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겁났어. 결혼도 실패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싶어서. 지역이 은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은호야, 뉴스 봤어.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그 지역 오빠가 잘 해결했다며? 네. 오빠가 잘했어요. 전화를 끊고 은호는 지역을 봤어요. 오빠, 우리 천천히 가자. 일단 프로젝트부터 끝내고. 지역이 웃었습니다. 은호도 웃었어요. 그래요. 천천히. 한편 성희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짝사랑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다니.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은호가 웃고 있어요. 성희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은호가 행복해 보였죠. 그래. 행복하면 됐어. 성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먼 곳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한강공원. 두 사람이 처음 학교 동창회에서 재회했던 곳이었죠. 지역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보자고 해서 놀랐어요, 오빠. 은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역은 서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죠. 은호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지역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년 전 내가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거 알았어. 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했지. 비겁했어. 오빠. 그땐 내가 비혼주의자였어. 결혼이란 걸 생각도 안 했어. 지역이 벤치에 앉았어요. 은호 옆에 조금 떨어져서. 무엇보다 내 자신이 싫었어. 나 같은 못난 놈이 누굴 사랑한다는 게 우스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이 쓴웃음을 지었죠. 아이러니하지. 비혼주의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왜 그랬어요? 부모님 때문이었어. 아들 장가 한번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 준비했지.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결혼식 당일 신부가 도망갔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사랑도 없이 결혼하려 했고 정작 날 좋아해준 너는 밀어냈지. 지역이 은호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오빠가 미안할 거 없어요. 제 짝사랑이었으니까. 아니야. 나도 좋아했어. 너를. 은호가 숨을 멈췄어요.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야. 겁쟁이처럼. 지역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은호야, 이제는 솔직하고 싶어. 오빠도 힘들었구나. 응. 매일 후회했어. 널 놓친 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정순이었습니다. 은호야, 어디니? 저녁 먹으러 와. 엄마, 지금 한강공원이에요. 지역 오빠랑 있니? 은호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다 알지. 데리고 와.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은호가 지역을 봤습니다. 엄마가 같이 저녁 먹자는데. 가자. 아줌마 식당 음식 맛있잖아.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지역이 은호의 손을 잡았죠. 이제 놓지 않을 거야. 오빠. 믿어줄래?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의 식당에 도착했어요.
정순이가 반갑게 맞았죠. 어서 와. 둘이 사귀는 거니? 직설적인 질문에 은호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뭐가 엄마야? 다 큰 어른들이 쭈뼛거리기는. 지혁이 정순이를 봤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아줌마, 은호 잘 챙길게요. 그래야지. 우리 은호 울리면 가만 안 둬. 정순이가 웃으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푸짐한 상이 차려졌어요. 먹으면서 얘기해.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지혁 씨, 결혼은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은호가 말렸지만 지혁이 대답했어요. 네. 은호랑 하고 싶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호가 놀란 눈으로 지혁을 봤죠. 오빠. 진심이야. 이번엔 정말이야. 정순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 마음에 들어. 대신 은호 행복하게 해줘야 해. 약속할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배준태가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죠. 여기 있었네. 둘이 잘 놀고 있구만. 지혁이 일어났습니다. 나가. 왜? 밥 먹으러 왔는데. 배준태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실패자 주제에 연애는 하고 있네. 신부한테 차인 놈이. 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은호가 지혁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참아요. 그래, 참아라. 겁쟁이처럼. 배준태가 계속 도발했죠. 그때 정순이가 나섰습니다. 손님 나가주세요. 여긴 단골만 받아요. 뭐, 아줌마가 뭔데. 나가라니까요. 정순이가 국자를 들었어요. 기세에 눌린 배준태가 뒷걸음쳤죠. 좋아, 가지. 근데 너희들 끝이야. 다 망할 거야. 배준태가 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지혁이 인사했어요. 정순이가 웃었죠. 가족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은호가 정순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이제 저런 사람은 신경 쓰지 마.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카페로 돌아왔어요. 창고 앞에서 지혁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야. 네, 오빠. 프로젝트 끝나면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진짜요? 제대로 할 거야. 반지도 준비하고. 오빠, 저는 알아. 넌 이미 내 옆에 있잖아. 지혁이 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도 지혁을 꼭 안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한편 성희가 휴대폰으로 보내오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맺어지는구나. 비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호 씨가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이제 됐어. 성희의 눈가가 촉촉했죠. 딸의 행복을 확인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는 축하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대표님 사귀신대요? 직원들이 은호를 놀렸습니다. 은호가 부끄러워했죠. 일이나 해요, 다들. 창고에서 지혁이 나왔어요. 커피를 들고. 여기 아메리카노.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사랑해. 그 후 1년, 2028년 봄. 카페 동백 창고가 있던 자리는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호와 지역의 건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렸죠. 두 회사가 합병한 것이었어요. 결혼식 날 아침, 은호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날이 왔다는 게.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죠. 엄마, 울지 마요. 안 울어.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야.
정순이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제일 좋은 엄마. 은호가 정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순이가 은호의 등을 토닥였죠. 행복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시간이야. 지혁이가 기다려. 결혼식장은 작고 소박했어요. 호텔도 아니고 예식장도 아니었죠. 바로 그들이 함께 설계한 건물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하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 뿐이었죠. 지혁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어요. 긴장한 표정이 보였죠. 음악이 흘렀습니다. 은호가 정순이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은호가 잘 부탁해요. 정순이가 지혁에게 은호의 손을 넘겼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줄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편지를 읽었어요. 지혁이 먼저 시작했죠. 은호야, 난 비혼주의자였어. 결혼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지혁도 웃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아니, 계속 옆에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지. 바보처럼. 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3년을 돌아서 왔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기다려줘서. 이제 약속할게. 매일 아침 커피 타줄게. 매일 밤 안아줄게. 아플 때 옆에 있을게. 사랑해, 은호야. 은호가 편지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죠. 지혁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이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오빠를 오래 좋아했어요. 짝사랑이었죠. 오빠는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많이. 지혁이 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이제는 제가 오빠를 지킬게요. 오빠가 다시는 아프지 않게. 사랑해요, 오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안았어요. 깊은 키스를 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축복의 함성이 이어졌어요. 그때 결혼식장 한쪽 구석. 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에 모자를 쓰고 있었죠. 행복하렴, 은호야. 작게 중얼거리고 돌아섰어요. 비서가 따라왔죠. 보고 가지 않으십니까? 이걸로 충분해. 행복한 걸 확인했으니. 성희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정순이의 식당에서 열렸죠. 자, 건배. 박하나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은호와 지혁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은호와 지혁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너는? 저도요. 너무너무. 그때 배준태가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죠. 축하한다, 실패자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혁이 일어났어요. 나가. 왜? 축하하러 왔는데. 배준태가 비웃었죠. 곧 망할 텐데 미리 축하해 주려고. 그만해요.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배준태를 똑바로 봤어요. 우린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망할 거예요. 뭐? 당신 회사 비리 다 알고 있어요. 곧 검찰이 들이닥칠 거예요. 배준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희가 신고했어? 아니요. 당신이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죠. 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배준태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중얼거리며 사라졌죠. 피로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어요.
밤이 되고 두 사람은 새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설계한 그 집이었죠. 드디어 왔네. 지혁이 은호를 안았어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은호가 반복했습니다. 달콤한 말이었죠.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은호가 좋아하는 것처럼. 2층에는 은호의 작업실이 있었고 지하에는 지역의 서재가 있었죠. 오빠, 이거 봐요. 은호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카페 동백 창고의 사진이었죠. 시작한 곳이니까. 지역이 웃었습니다. 잊지 말자고. 네.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은호가 지역에게 기댔죠. 오빠, 우리 아기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벌써 그 생각해? 헤헤. 궁금해서요. 지역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자. 시간 많으니까. 네, 오빠.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이었죠.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은호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진짜 우리의 삶이. 고성의 사무실에는 책상 위에 맘대로 집이 프로젝트 자료가 가지런히 펼쳐져 있죠. 사람을 위한 골목길,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 작은 계단 하나에도 발걸음을 배려한 정성이 담겨 있어요. 설계 속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죠. 모니터로 보던 냉정한 도면과는 달랐어요. 종이를 만지니 묘하게 온기가 손끝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성인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넘길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이 잔잔히 흔들리죠. 집을 마음으로 짓는다라.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어요. 짧은 웃음이 입꼬리에 걸리죠. 말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네요.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문틈 사이로 비서가 들어왔죠. 발소리조차 삼킨 듯 조심스러운 걸음이에요. 대표님, 전에 말씀하신 투자처 이제 결정 내려주셔야 해요. 성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은 여전히 도면에 머물러 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요. 비서는 긴장된 얼굴로 물었죠. 총액 60억 원 확정으로 진행할까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성희의 표정엔 이상한 평온이 스쳐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히 굳어 있네요. 단 익명으로요.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이어진 말에 더 놀라죠. 지역에게 30억, 은호에게 30억을 나눠서 전하세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해요. 사업 번창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순간 비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항상 날카롭고 매섭던 성희가 오늘만큼은 묘하게 부드러워 보여요. 단호한 말이 다정하게 들려오네요. 성희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봉투가 있죠. 오래전부터 품어둔 흑백 사진 한 장이에요. 사진 속에서 젊은 성희는 활짝 웃고 있네요. 품에 안긴 어린아기. 바로 은호였어요. 성희는 떨림 섞인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죠. 가만히, 그리고 오래요.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요. 잘 살아, 내 딸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말끝이 낮게 흘렀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죠. 몇 주 뒤 맘대로 집 회의실. 지역은 막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엔 안도와 희망이 동시에 비치죠. 사무국 직원들과 박하나가 함께 있어요.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선배,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 쪽 수주 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이 열려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계약서를 들고 들어왔죠. 도장이 찍힌 두 통이에요.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차분히 고개를 숙여요.
지역 대표님, 은호 대표님. 여기 계시네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고조됐어요. 지역과 은호가 동시에 고개를 들죠. 각 30억 원씩 익명 투자 확정이네요. 방안은 핏줄이 멎은 듯 고요해졌어요. 지역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죠. 종이 위에는 단 한 줄만이 남겨져 있어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해요. 사업 번창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은호의 눈이 흔들리죠. 지역은 숨을 삼키며 그 말을 음미해요. 그리고 또박또박 되묻듯 말하죠. 누가 한 거예요? 은호도 곁에서 낮게 속삭여요. 도대체 누구죠? 정장 입은 여성은 미소만 지은 채 고개를 천천히 저어요. 익명이어서 죄송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더는 묻지 않았죠. 대신 나란히 앉아 계약서를 바라봐요. 지역의 손이 살며시 은호의 손을 더듬어 잡죠. 은호는 놀라다 이내 손을 꼭 맞잡아요. 눈빛이 마주치죠. 놀라움, 따뜻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까지 스쳐요.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어요. 누군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죠. 정체를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예요.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다음 날 아침, 지역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죠. 약속대로 은호가 일어났을 때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오빠, 일어났어? 커피 마셔. 지역이 커피를 건넸어요. 은호가 받아 마셨죠. 맛있어요. 매일 타줄게. 정말? 약속했잖아.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카페 동백 창고에서 시작된 인연. 이제 은호와 지역의 집으로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진짜 행복의 시작.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